자, 그럼 먼저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이슈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사실 이 전 출연진 분들께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김민수 대표께 돈이란 돈의 의미가 뭘까요? 돈이요? 네, 라이프. 라이프. 예, 죄송합니다. 이게 돈은 좋긴 하지만 어떤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서는 없으면 되게 매매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돈의 의미는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돈은 삶 그 자체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나는 돈을 좀 벌어봤다, 아니다. 아,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거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네,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돈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뭐 번뜩이는 돈이 되는 이슈들 많이 들고 오셨을까요? 네, 준비해 주신 대로 다 들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던지십시오. 예, 다 네. 받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 두산의 주가 상승률이 네.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이 상장을 예정한 계열사를 둔 이 지주사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의 경우 올해 주가가 19%나 뛰어 올랐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에 주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두산하면 그냥 요즘에 두산 로보틱스밖에 안 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좀 내려오고 있죠. 뭐 기술적인 얘기는 그냥 두고요. 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올해 안에 IPO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지분 90%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적과 기업 가치 그대로 두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관점으로 연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매출의 성장세는 뭐 뛰어납니다. 보니까 네,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죠? 네, 2021년도가 한 370억, 그리고 작년이 한 450억. 그러니까 성장한다란 쪽에선 보여지는데 규모 자체로는 이거 뭐 천억대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어도 성장 속도는 빠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시장에서는 비슷한 협동 로봇 쪽에서 먼저 시장의 밸류를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많이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시총 1조 8천억, 뭐 2조 가까이 향해서 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거의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정도면 한 시총 1조는 받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만 두산이 잡히는 게 뭐 9천억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이 지금 어제자로 보면 1조 6천억 정도 그러면은 싼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뭐 영향력들은 미리 선반영됐다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내려와야 아무래도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두산 매수 기회가 될까요? 제 기준으로는요. 네. 한 9만 3천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기회가 될 것 같은 상황들인데 93,000원 선에서. 네. 여기서는 조금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쪽이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좀 묵직한 거보다 또 알려진 거보다 성장의 스토리를 좀 더 쓸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쪽이 더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SM 대전이라고 불렸던 SM 인수전에 네. 이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염두에 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도 이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상장 예정인 계열사를 가진 지주사들의 주목할 만한 기업이 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지주사들 왜 올라? 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산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최근에는 LG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LG도 물론 경영권 분쟁 얘기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LG CNS가 있죠. 네. 이쪽은 뭐 스마트 분류부터 담당하는 또 IT 계열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로봇이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다 우리가 한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기업 쪽의 IT 계열사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역할들은 다 담당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는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LG CNS의 밸류를 뭐 4조, 5조 가까이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LG가 주가가 싼 것이냐? 지금 전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됐는데 그런 쪽에서 뭐 이게 부각되게 되면은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상장이나 뭐 다른 절차 LG도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아마 어떤 상장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감춰진 비상장사가 있다라는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또 뜨거운 쪽은 CJ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는 우리 앵커님도 올리브영 자주 가시죠? 가죠. 많이 네. 다양한 걸 파니까. 그렇죠. 근데 뭐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PPL이니까 그렇죠. 이건 좀 얘기 안 드리고 네. CJ 쪽도 말씀드렸던 올리브영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전에 CJ 넷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고 CJ 올리브영이 있었는데 이걸 합병해서 CJ 네트워크스로 갔다가 CJ 올리브영 네트워크스로 갔다가 이게 다시 분할이 돼서 CJ 올리브영으로 나오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없는데 중요한 네. 거는 CJ가 갖고 있는 CJ 올리브영에 대해서는 지분 한 57%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올리브영 기존의 GS 쪽이나 아니면은 GS가 갖고 있던 로비였나요?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또 롯데 쪽도 있었는데 그 왓슨스였네, 왓슨스. 네, 이런 것들 있다가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HMB라고 하는 쪽은 내가 다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내다 보니까 최근 뭐 명동에서도 성과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네.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HMB 업체 쪽으로 지금 상장 예정이 돼 있는데 상장 절차를 밟았을 때 기업 가치 뭐 또 마찬가지로 4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CJ가 제일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LG, 두산, 그리고 CJ 이 상장을 예정한 계열사를 둔 지주사들의 아주 파란불이 켜지고 있어서 우리가 네. 지켜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네. 사상 최초로 매출 4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여기 매출 10조 원 클럽에 가입한 계열사도 7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의미가 어떤 걸 갖는 걸까요? 의미를 뭐 삼성은 저희가 뭐라고 안 해도 잘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매출 아마 이번에 집계되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420조?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거의 10년 만의 일이죠. 그렇죠. 네. 10년 전에 한 300조대에서 네네. 10년 기다리다 보니까 400조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면 다음 10년 뒤에는 또 500조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걸릴 것이냐, 500조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또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중심이 되는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사이클이 좀 더 위축이 심했다가 들어왔을 때는 또 빠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삼성은 잘할 거지만 저희 계좌도 10년 안에 500억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아, 네. 그래서 안에 보니까 10조 클럽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 삼성증권, 뭐 삼성생명, 게다가 뭐 디스플레이, 물산, 화재, SDI 쪽이 있는데 가장 많이 매출액이 뛰어오른 회사를 보니까 네. 상장 비상장 쪽입니다. ST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SDI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소재 쪽으로 전담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내부적인 회사겠죠. 네. 이쪽이 거의 매출이 한 120% 뛰었더라고요. 네, 그만- 10조 클럽에 들어간 계열사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쪽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이쪽도 매출이 삼바. 예, 네. 삼바죠. 예, 한 55% 뛰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어떤 의미하는 바는 뭐 비상장 쪽은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꾸준한 편이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이 그룹들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참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00조에서 400조 원으로 진입하기 1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500조까지 어떤 전략을 짜고 삼성이 나아갈지 또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애플페이 네, 뜨겁죠. 그렇습니다.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맞서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동맹을 맺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좀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도 애플페이 쪽이신가요? 네, 네. 아니, 애플을 사랑합니다. 예, 사실 예. 네, 네, 삼성도 쓰고 네,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양쪽을 다 쓰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 관련돼서 하루 만에 100만 건 등록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럽고 업체 쪽으로는 위협이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은 아이폰 있어야 되고 현대카드와 같이 등록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떤 페이가 되는 쪽은 아직까지는
이게 또 NFC 특화된 단말기이기 때문에 이게 보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까지는 편의점 그리고 뭐 신세계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게다가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뭐 이 정도쯤 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리바게트도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쪽은 이제 점점 더 늘어가겠죠. 그러면 영역이 넓어진다. 그럼 당연히 기존의 삼성페이가 긴장하다 보니까 이번에 네이버페이와 또 협력한다. 근데 잘 보니까 삼성페이가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 네. 편리해서. 네네. 근데 24%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건가요, 이게?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MST라고 하죠. 마그네틱 전송 보안 쪽에 그러니까 원래는 긁는 건데 그 긁는 쪽에서도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가맹점이 한 280만 개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자영업자분들 단말기 되는 데는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게다가 또 해외 쪽 결제도 확대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마스터카드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비자 카드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은 어디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페이를 쓸까 그러면서 뭐 그 이참에 애플로 바꿔 이게 중요한 게 같진 않고요. 네네.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아무리 페이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내수 소비 심리랑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는 거기서 거기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파이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내수가 좀 탄탄해져야 되겠죠.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여러 가지 뭐 경쟁 구도를 위해서 버스 탑승권, 학생증 제시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는데 네. 서비스 경쟁 구도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페이 전쟁에서 누가 더 발빠르게 치고 나갈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로 의해서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됨이 없도록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UAM 도심항공교통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얼마나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지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UAM이 뭐 여기서 부르면 택시 오듯이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그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UAM이 있게 되면은 기체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또 착륙하는 장소를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그 버티포트의 운영권들을 민간한테 넘긴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권을 주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네. 법령 항공법 관련된 4개를 좀 더 빠르게 정비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실증 사업 두고 한 2025년부터 상용화에 대한 계획들을 좀 빨리 완벽하게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실증 사업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인센티브가 지금 실증 2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는 김포에서 그 한강 라인 쪽 있죠. 네네. 잠실까지 나오는 라인들을 이번에 2단계 마무리되고 거기다 잘 대비한 업체들 지금 컨소시엄이 5개 정도로 꾸려져 있는데 통신사와 함께 꾸려져 있는 상황 쪽에서 누가 앞으로 이걸 딸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규제 뉴스 이후에 이 UAM 관련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뭐 강하게 끌만한 동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 이제 아마 2025년이다 보니까 조금씩 실증 사업 끝나고 좀 어떤 컨소시엄들이 구체화됐었을 때 좀 더 다음 변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약간 아직까지는 실감을 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실감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저궤도 위성 LEO라고 그러죠. 예, 이쪽에 대해서 벌써 스타링크나 아니면 원웹 쪽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는 특히 대표적인 원웹 같은 경우는 벌써 가입자 수 100만을 넘었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더 특화된 분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것과 함께 접시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보면 저궤도 위성이 받았을 때 이거를 같이 움직이면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게 인텔리안테크죠. 그래서 좀 최근에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사업과 함께 성과가 나와서 매출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냥 위성통신 관련된 쪽의 변화들을 좀 더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PG가 이 정밀 감속기를 개발을 하면서 시장을 과점하던 일본 업체들이 가격을 좀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시간상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네. 짧게만 말씀드리게 네. 되면 SPG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까지. 네.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2배 나겠네요. 네, 이런 쪽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소형 감속기 쪽의 강자, 특히 일본 업체들이 소형 로봇 감속기 쪽은 거의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한 회사 HSD라고 하는 HDS라고 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 PR을 50배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워낙 독보적이다라고 하는데 SPG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산업자원부 쪽에서 앞으로 그 육성해야 될 23개 기업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5년 동안 100억 지원 받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소형 감속기, 중형 감속기 같은 경우도 다 어느 정도 국산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과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300억도 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시총이 7,500억 정도, 8천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산업과 주가를 봤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속도는 조금 주가가 빠르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진짜 로봇 산업의 성장을 불지필 수 있을지 국산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짧게 짚어주시죠. 국산을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짚어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김민수 대표,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